가상도시 화시우의 고등학생 왕링은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숨기려고 노력하는 비범한 마법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의 능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거대한 괴물개구리를 두려움 없이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업적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이 돌아갔습니다. 새 학년 첫날, 왕링은 학교에 들어서며 화시우를 구한 영웅으로 알려진 주위의 동상을 발견합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2명의 고등학생 선배가 그의 낮은 힘의 값을 알아채고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인 그의 힘을 얕잡아 보고 돈을 요구하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괴롭힘은 금빛 불꽃 기둥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중단됩니다. 하늘에서 한 소녀가 내려와 힘 수치가 낮은 신입생을 괴롭히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 소녀는 바로 전설적인 화가수폭 그룹의 딸 손롱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며 선배들은 그녀의 명성에 겁먹어 남자애가 여자애랑 싸우면 안 된다며 재빨리 도망칩니다. 그녀는 왕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며 그와 악수를 나눕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놀라움과는 달리 그는 괴롭힘 당했을 때 빼앗겼던 10달러를 그녀에게 건넵니다. 모두 심지어 설롱도 매우 혼란스러워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야간 요금이 그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롱은 자신의 야간 요금이 그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해주는 홀로그램 형태로 나타나 학생들에게 정신력 테스트를 위해 모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 테스트는 학생들의 반 배정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은 엘리트 반에 배정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 반에 배정됩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첫 번째 학생인 쉬아는 물이 흥건한 어두운 방에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개구리가 나타나고 물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밖에 있는 큰 화면으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어떤 소녀가 그 개구리가 몇 년 전 도시를 공격했다가 주사부에게 패배한 개구리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소녀들이 왕자를 찾으려 개구리에게 키스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는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한 모양입니다. 뭐야 이 바보는? 진짜 거대 개구리는 캠퍼스 지하에 봉인되어 있고 지금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지 그 영적 힘의 화신일 뿐이라고 아나운서가 밝힙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영적 힘을 불러일으켜 개구리의 머리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지만 많은 학생들이 장벽에 손조차 대지 못합니다. 그때 천차오라는 소년이 자신감 있게 개구리의 불꽃이 타오르는 손으로 장벽을 막아선 그는 엘리트반에 선발되었고 무려 88H죽이라는 엄청난 힘 수치를 기록한 구아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 후 썬걸이 참가하여 개구리에게 이철구라는 힘 수치를 기록하며 관중들은 그녀를 여신이라 칭송합니다. 왕의 차례가 되자 그는 개구리의 주의를 끌고 개구리는 그의 힘을 감지하고 수년 전의 만남을 떠올립니다. 개구리는 만약 공격한다면 자신의 영혼과 정신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척을 유지하기 위해 웨이 인근 애쓰는 척하며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막 치려는 순간 디스플레이 화면이 오작동하여 개구리의 거꾸로 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왕의 힘 수치가 화면에 9999로 표시됩니다. 관중들은 경악하고 썬걸은 이번에는 거대한 개구리 주위에 보호막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실제로 개구리를 치지 않았는데도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를 생각하며 개구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엘리트 반에 합격하고 판 강사가 첫 번째 소화한 수업을 시작하면서 교실은 조용해집니다. 판은 그들 주변의 공간이 영적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전적인 힘을 이용하여 공간에 통로를 만들고 영적인 생명체를 소환해야 합니다. 그녀는 소환된 영적 존재의 크기와 힘은 그들의 힘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더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소환을 시도하고 저는 나뭇가지를 소환하여 다른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글쎄 아마도 그는 소환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한편 썬걸은 귀여운 분홍색 리본이 달린 해골 강아지를 성공적으로 소환하고 장난스럽게 길 잃은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을 관찰하며 얼마나 많은 영적 힘을 진정한 영수를 소환하는 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웨인의 차례가 되자 교실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는 예상치 못하게 시험에서 나온 거대한 개구리를 소환합니다. 학생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선생님 판은 재빨리 개입하여 선걸의 길 이르른 개와
거대한 개구리를 합쳐 이상하게 생긴 녹색 개를 만들어냅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생명체의 경외감을 느끼며 다정하게 프로그주라고 이름 붙입니다. 다음날 웨인이 학교에 가는 길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밀려 들어오며 그가 왜 항상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자신 주변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탄생 순간부터 시작하여 그때를 떠올린다. 아기였던 그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무 도움 없이 세상에 나왔고 타고난 힘으로 부모를 놀라게 했다. 조산사를 왜 고용해 자기 힘으로 자궁에서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그의 놀라운 능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신의 손길만으로도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이 정성껏 사준 한정판 용을 무찌르는 검을 산산조각 낸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사실은 그의 안전을 위해 가짜 검을 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고생에서 번 돈의 절반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기이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났고 어느 잊을 수 없는 생일에는 케이크 위에 촛불을 끄려다 실수로 집 전체에 불을 질렀다. 자장가는 잊어라.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칼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다녔다. 동요는 잊어버려.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칼을 부수고 집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6살 때 그가 5레벨의 거대 개구리를 물리치는 것을 보고 이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그의 뒷목에 차도록 부적을 주고 그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 매일 복용할 금알약을 주었다. 그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매일 복용할 금알약을 주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강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의 힘을 더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새로운 부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 왕은 학교에 다니고 가능한 한 주목받지 않도록 주변 학생들과 매끄럽게 어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이 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거 분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챙과 순 여학생은 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순 여학생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신입생들에게 가게 물건을 무료로 제공했고 이는 챙과 구로 하여금 그녀를 부정행위로 비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자신의 재능과 매력을 보여줄 기회로 여깁니다. 왕만이 선물을 받아들이는데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에 이끌려 햇님 소녀의 입에 침이 고이는 부적을 얻기 위해 그녀와 거래를 합니다. 그녀에게 투표 5표를 주는 대신 말린 바삭한 국수 5봉지를 받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가 선물을 받는 것을 보고 모두들 투표와 교환으로 무료 물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마법의 징후가 나타나는 등 교묘하게 유혹적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장면이 전개되면서 그는 햇님 소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적 힘을 담은 선물인 금알약을 건넵니다. 그는 단 한 표만으로는 라면 5봉지의 호의에 보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뒤에 따를 오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실에서 한 선생님은 유혹의 기술과 주문과 손짓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투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문의 기원은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비로운 작은 현자로 알려진 인물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한때 3000명이 넘는 충실한 제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 다음 선생님은 유혹 주문을 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설명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선물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문이죠.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마음 없이 이 행위는 영적인 장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대상의 경계를 풀어 영적인 힘이 자국을 남기고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왕은 태양소녀가 물건을 공짜로 주던 것을 떠올리며 의심을 품습니다. 모두에게 유혹주술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자신이 금단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그러니 자신은 주술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빠르고 미묘한 제스처로 그는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대신 알약을 먹으라고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그의 끊임없는 시선을 로맨틱한 관심의 표시로 해석합니다. 불쌍한 썬걸 왕의 금단에서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것을 먹자 영적인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모두 그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채는 선거에서 승리하여 학생회장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오릅니다. 다음날 단약 수업에 가는 길에 왕은 썬걸을 만나는데
썬걸은 경호원들과 함께 큰 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붉은 카페 위를 중요한 인물처럼 걸어가고 그는 그녀 머리 위에 있는 마법 징표를 보고 자신이 무심코 썬걸에게 유혹 주문을 걸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고는 그 표식을 문질러 없애버립니다. 그러자 그녀는 표식의 혼란스러운 효과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구와 천은 모두 어리둥절해하며 왕이 왜 선녀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지 의아해합니다. 교실 안에서 그들의 강사인 파는 양생속과 화로를 이용한 생기단 제조의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은밀하게 서로의 화로를 평가합니다. 천은 고조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구리 가마솥을 자랑스럽게 가져오고 그런 귀중한 가보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녀가 자신을 칭찬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강사는 학생들에게 가장 단단한 환약 제조의 초기 단계를 안내하며 환약이 완성되는데 7시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중에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라고 격려한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서로에게 실력을 증명하려는 의욕에 넘친다. 군은 속으로 대량 생산에는 진해가마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량일 때 정확한 온도 조절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다. 그리고 그는 그 점이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량일 때 정확한 온도 조절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선녀는 자신의 특권을 과시하며 정제기계를 자랑스럽게 선보인다. 그녀 가문의 명망 높은 공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늘 독창적인 왕은 소박한 전자레인지를 선택하여 환약 제조에 현대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항상 실용적인 군은 온도 조절 장치와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앤티크 스타일의 용광로를 사용하며 자신감 넘치는 환약 제조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체내 가마솥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교실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고 혼란과 공황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이 두려워 고통스러워하며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의 괴로운 신음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개구리 니가 교실에 들어와 구의 용광로를 삼켜 그 안에 전기를 흡수하여 더욱 강력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왕은 개구리 이의 행동을 예상하고 제때 돌아옵니다. 개구리 두는 그에게서 위험을 감지하고 창문으로 뛰쳐나가며 그의 소나기를 피하려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왕은 재빨리 개구리 둘을 따라잡아 용광로를 강제로 되찾고 화장실에 가서 씻습니다. 하지만 군은 왕이 자신의 용광로를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상하왕을 오해합니다. 혼란과 의심에 휩싸인 군은 총을 겨누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왕은 진실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오해의 그물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의 설명에도 군은 그를 믿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우연히 총에서 나온 오음 독약이 달려드는 천의 입으로 들어가자 천은 쓰러졌다. 왕이 필사적으로 천을 구하려 하는 동안 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왕에게 천을 치료할 해독제를 만들고 상황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대신 그는 왕이 자신의 용광로를 가져간 것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천을 교실로 옮기고 3단계 교재를 들고 적어도 4시간은 걸릴 해독제 제조를 시작한다. 개구리 두는 언제나 장난기 넘치게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난로를 먹으려 한다. 군은 재빨리 반응하여 플래시를 사용하고 그 결과 개구리 두는 영역을 방출하여 즉석 예열 장치가 된다. 그는 난로를 확인하고 개구리 기 영역이 의도치 않게 난로를 예열시켰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이것을 행운으로 여기고 개구리 이의 영역을 활용하여 난로에 집중시켜 과정을 앞당기기로 한다. 그들이 작업을 마치자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그들의 발각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왕이 재빨리 현장을 덮으려고 허둥지둥 움직이고 군은 들어오는 학생들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애쓴다.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온다. 놀랍게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그는 왕이 빠르게 현장을 성공적으로 덮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판 강사는 구의 용광로를 확인하고 금알약을 꺼내 85점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준다. 하지만 강사가 전자레인지에 있는 왕의 알약을 확인하러 오자 그것은 폭발물처럼 부서지고 탄 상태임을 발견한다. 판 강사는 그의 서투른 작업에 대해 질책하고 구는 왕이 그는 구에게 자신의 알약을 주고 자신은 천의 알약을 먹었다.
속으로 그는 왕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겠다고 굳게 맹세했지만 그의 알약은 그들의 실현 내내 화로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반면 왕의 전자레인지는 알약 제조에 분명히 실패했다. 수업 후 그들은 천을 그의 솥에서 꺼냈고 알고 보니 천을 급히 숨기려던 왕이 그를 자신의 고장난 솥에 던져 넣었다. 나중에 천은 땅에서 깨어나 자신의 솥에 대해 물었다. 군은 그들이 그것을 고쳤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왕을 껴안고 그에 대해 나쁘게 생각한 것을 사과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교실에서 햇살 소녀가 왕에게 다가갔다. 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그를 말문 없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그는 근처 지붕에서 토끼 가면을 쓴 2명의 암살자들이 썬거를 향해 저격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재빨리 행동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총알의 방향을 바꾸고 썬걸의 목숨을 구한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모른 채 그녀는 계속해서 왕과 데이트를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녀가 자신보다 와인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천은 화가 나서 울기 시작하고 구가 그를 위로한다. 바로 그때 관리자가 교실로 들어와 와인을 찾고 와인은 강사에게 인사하고 그와 함께 간다. 햇살 소녀는 왕이 자신에게 승낙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그들 사이의 러브스토리 소문이 공식 파벌의 60페이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강사는 왕을 학교의 공동 명예 옥황상제주의 선생님께 소개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줍니다. 즉시 주 선생님은 그를 거대한 개구리를 물리친 소년으로 알아보고 그를 스승으로 존경하며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 선생님에게 기억을 지우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목표물이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게 하고 잠재적으로 식물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주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그는 능력의 세기를 줄입니다. 기술을 절반으로 줄인 후 방을 나갑니다. 그런 다음 조용한 곳으로 가서 바삭한 마른 국수를 먹지만 개구리 2마리가 그에게 암살자에 대해 알려줍니다. 다음날 왕은 잠자는 동안 햇님 소녀에 대한 악몽을 꾸고 갑자기 방에서 깨어나 그녀와 그녀의 경호원들이 열린 창문을 통해 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깜짝 놀란 그는 재빨리 커튼을 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을 먹습니다. 그의 부모가 햇님 소녀와 데이트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는 공포에 질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에게 빨리 먹고 그녀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재촉합니다. 심지어 그의 새롭게 시작된 데이트 생활에 대해 부모님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는 일부러 SNS를 확인하며 시간을 끌려고 한다. 그의 부모님은 선녀가 준 고급 영양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그것이 미모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한다. 왕의 아버지는 아들의 새로운 연애에 들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자 부모님은 그를 데이트하라고 집에서 내쫓는다. 마지못해 선녀의 차에 오른 그는 속으로 암살자들이 개구리 2마리가 말했던 것처럼 나타나기를 바란다. 선녀는 그들이 천국낙원이라는 놀이공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려주는데 그곳은 그녀 가족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결합된 부동산 프로젝트다. 그녀는 놀이시설을 언급하며 할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특별히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왕을 놀리려는 듯 그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인생의 사랑을 처음으로 데려가려고 계획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크게 웃으며 전발 저 매미의 칭 전파다네 시도범 준비해요 더미 그쵸 저뭐 저만 송대 농담이 없은 됐어 도다 꼬매고 말아파네 놀이공원 안에서 그들은 우주의 동굴을 방문하고 가이드는 설명합니다. 동굴 안의 돌벽이 예언의 벽이라고 말입니다. 요정의 입에 손을 대면 벽이 메아리로 그들의 관계의 미래를 예언한다고 합니다. 태양소녀는 전설을 믿고 그에게 시도해보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정의 입에 다가가자 그는 2명의 암살자를 발견합니다. 그들을 천국낙원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암살자들은 재빨리 총을 꺼내 쏘지만 왕은 총알을 입으로 받아냅니다. 왕의 반응을 오해한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미소 짓는다고 생각하고 얼굴을 붉힙니다. 그녀를 보호하고 어떤 피해도 막기 위해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암살자들을 막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50% 망각 트릭을 사용하여 기억을 지우는 능력을 사용하여 태양소녀와 안내자의 마음에서 이 사건을 지웁니다. 왕과 태양소녀는 데이트를 계속하며 다양한 놀이기구와 게임을 즐기고 왕은 암살자들의 추가적인 시도를 막아
그들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망각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기억에서 이 사건들을 지우기 위해서요. 나중에 해질녘 그녀는 그에게 함께 페리스 휠을 타고 불꽃놀이를 볼 수 있냐고 묻습니다. 왕은 페리스 휠에서 평온한 순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동의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올라 서로 마주보고 앉지만 그러나 암살자들은 페리스 휠이 출발하자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광경을 즐기는 동안 암살자들은 갑자기 총을 겨누며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썬걸은 암살자들이 그림자 세력 출신이라고 의심하며 암살자들과 왕 사이에 자리 잡고 그를 보호하려 합니다. 이를 본 왕은 격분하여 눈이 밝은 붉은색으로 빛납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암살자들의 총과 휴대폰을 무력화시켜 그들을 제압하고 재빨리 대관람차 객차에서 쫓아냅니다. 그런 다음 왕은 썬걸에게 모든 일을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하며 약속을 요구합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페로트 약속 트릭을 사용하여 오늘 일어난 모든 일과 썬걸의 기억을 영원히 비밀로 봉인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돕니다. 구하천은 왕에게 선녀와의 데이트에 대해 열심히 묻는다. 선녀 자신이 경호원들과 함께 고급차를 타고 나타나 대화에 합류한다. 그녀의 경호원들이 그들 주위에 보호막을 치는 동안 학교 관리자가 천국낙원에서 그녀를 공격하려 했던 암살자들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해 알려준다. 주가 도착하여 당일 시행되는 특별 경비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어제 암살자들을 저지했다고 주장한다. 천은 주의 용감함에 열렬히 환호하지만 사실은 왕이 암살자들을 막고 전날 밤 주에게 50% 망각수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로써 주는 자신을 공격자들을 막은 영웅으로 기억하게 되고 왕은 학교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림자 파벌로부터 햇살 소녀에 대한 살해 명령이 내려졌다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명령 대상이 된 자는 다음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햇살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강화된 보안 조치, 예를 들어 문에 배치된 병사들과 건물 내 여러 단계의 보안, 금단 경지 이상의 경호원들이 학교 전체에 배치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무실에 모일 것을 지시하는데 그곳은 강력한 보호막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칠성대가 그들의 마법 비행검으로 지역을 순찰하여 원거리 저격이나 공중 공격을 막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사무실에 모이고 주는 그들이 여기서 안전할 것이라고 재확인시켜줍니다. 채는 창문에서 학교를 순찰하는 칠성대를 발견하고 흥분하고 관리자는 이것이 학교 설립 이후로 시행된 최고 수준의 보호라고 인정합니다. 최고 수준의 보호입니다. 학교 설립 이후로 갑자기 주와 관리자는 해머팀의 세 번째 멤버인 엑수펑과 늦은 금당이의 그림자 파벌, 붉은 리본이 공격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계속해서 닭고기 망치로 경비원들을 제압합니다. 그러자 엑수펑이 닭고기 망치로 카메라를 내리쳐 화면이 고장나고 주와 관리자의 카메라 연결이 끊깁니다. 학생들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특별반 단톡방에서 어제 선녀와 왕의 천국낙원 데이트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는 전화로 정문의 무장, 순찰차 수를 줄이고 학교 중앙 로비의 경비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다른 암살자 망치팀의 두 번째 멤버이자 늦게 합류한 슈잉이 등장합니다. 그림자 조직 출신의 금단원 단계 홍색 리본 독극물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독가스로 전개 경비병들을 무력화시킨다. 하지만 관리자는 오경과 맞서 싸움을 벌인다. 주를 포함한 학생들은 사무실 안 스크린으로 전투 상황을 지켜본다. 한편 왕은 바삭한 국수가 먹고 싶어 휴대폰으로 주문하고 배달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오경과 관리자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리자는 오경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피한다. 오경이 도망치려 사무실 쪽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왕은 문을 열고 그를 기절시키는 것으로 그를 놀라게 한다. 그는 즉시 사과하고 음식 배달을 가지러 간다. 주는 썬걸에게 왕이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며 암살자들이 그녀를 특별히 노리고 있다고 강조한다. 가는 길에 그는 해머팀의 리더이자 후기, 금당이의 붉은 리본 왕으로 그의 힘으로 유명한 투명 능력과 엄청난 힘을 가진 거대한 해머를 사용하는 수지안을 만난다. 투명 상태인 수지안은 전투를 준비하고 강력한 보호적인 영적 장벽을 해머에 충분한 힘을 모으면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한다. 하지만 왕이 그의 옆을 지나가며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자
그는 깜짝 놀란다. 배달이 도착하자 칠성대는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검사한 후 왕에게 전달합니다. 수지아는 왕이 배달을 말하는 것이며 자신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오해를 깨닫고 친구를 실수로 기절시킨 것에 대해 수지안에게 사과합니다. 수지안은 왕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격분합니다. 그는 완전히 충전된 망치를 왕에게 휘두르지만 바위 계란이 부딪히듯 왕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왕은 계속해서 군만두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습니다. 수지아는 공포에 질려 왕이 어떻게 초인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러자 왕은 바닥에 쓰러진 탄주지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주가 나타나 그를 축하하며 스승님이라고 부른다. 왕은 다시 한번 주에게 자신의 50% 기억 삭제 기술을 사용하여 그가 수지안을 물리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런 다음 그는 수지안을 주에게 넘기고 암살자들의 공격으로 부상당한 척한다. 그 후 암살자들은 경찰에 체포되고 모두 주의 용감함을 칭찬하며 그 주위에 모인다. 그들은 주의 팔에 안겨 부상당한 듯한 왕을 발견합니다. 암살자들의 공격 후 왕은 아픈 척하며 학교에 병가를 내고 12일 동안 집에 머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소리치며 더 이상 꾀병을 부리지 말고 다음 날 학교에 회복되었음을 알리고 모레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그날을 떠올리며 진실을 알지 못하는 햇살 소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기억합니다. 저명하지 않은 영웅으로서 그는 암살자들을 제거한 주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태양소녀가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을 불러지은 자신의 개인 치유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몰입형 치유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는 치유실에서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생각하며 치유실은 자동으로 매 시간마다 귀한 약들을 그에게 내려줍니다. 그 약들은 그의 경락을 연결하고 활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가져다주며 치유실에서 나와서 식사하라고 합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왕씨가 친구들이 왔다고 소리칩니다. 불쌍한 왕씨는 겁에 질려 재빨리 치유실로 다시 들어가 어머니가 친구들을 맞이하는 동안 아픈 척합니다. 꽃과 선물을 들고 온 친구들을 보면서 왕씨의 어머니는 친절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필요하지 않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간식을 준비한다. 고는 여전히 아픈 왕을 놀리고 그의 애완조 버디투를 소개한다. 버디투는 왕의 회복 중인 오두막에 앉아서 계속해서 낙타라고 말한다. 왕을 제외한 모두가 웃지만 왕은 조용히 새를 저주하며 친구가 왜 저렇게 못생긴 애완동물을 원하는지 의아해한다. 그때 천은 왕과 버디투가 닮았다고 농담하며 왕으로 하여금 재밌는 표정을 짓게 만든다. 썬걸은 갑자기 그들이 프로그기2를 문 앞에 두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프로그기2는 왕의 어머니가 모두를 위한 간식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왕의 어머니에게 합류한다. 프로그기2는 왕 옆으로 가서 그의 얼굴을 핥는다. 아이 엄마가 학교에서 아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자 썬걸은 이를 장례시어머니와 관계를 쌓을 기회로 여깁니다. 그녀는 왕여사에게 가족이 만든 최고급 영약을 건네는데 이는 왕여사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며 이전에 왕여사에게 주었던 영양제도 함께 있습니다. 이전에 왕여사에게 주었던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여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닭고기 피 보약 주사제도 건넵니다. 왕여사는 선물을 받아들고 돌아가면서 아들에게 친구들 특히 썬걸을 잘 대해주라고 당부합니다. 썬걸은 개구리2를 밀치고 그의 옆에 앉습니다. 썬걸은 개구리2를 밀어내고 그의 옆에 앉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몸 상태가 나아졌는지 묻고 그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고는 닭피 보약 주사를 꺼내 보이며 그것이 영역과 결합하면 린의 회복에 기적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영역 주입은 한 수련자에서 다른 수련자로 영역을 전달하여 부상자의 치유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때 천은 관리자가 모든 학생들의 영역을 검사하기 위해 팔찌를 나눠주었고 자신이 왕의 팔찌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방문하는 동안 왕에게 전해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에 매우 화를 내며 영역 검사에 많은 그에게는 에너지가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겨우 목소리를 낸 왕은 주사를 맞고 싶어 하지 않고 하물며 그녀와 기운을 합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닭고기 피 보약을 피해 그는 첸에게 달려가 팔찌를 잡고 자신이 회복되었고 따라서 팔찌를 이용해 기운을 검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챔부터 시작하여 연례 기운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는 모든 기운을 한 곳에 집중시켜 구체를 만들어 팔찌로 기운을 측정해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구체를 터뜨리는데 그 지름을 측정합니다. 영적 힘을 보여주고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시험은 입학시험과 다르게 자신의 영적 힘이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첸의 힘 수치는 약 600에 해당하며 구호는 그것이 입학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이것은 몸 밖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며 영적 힘을 집중하고 외부로 시각화함으로써 얻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며 어떤 형태로든 영적 힘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진정한 수령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구호가 차례를 잡고 그의 영적 힘이 겨우 186점밖에 못 얻어 수치심에 빠집니다.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하지만 첸이 재빨리 그를 막고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러자 성거르는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국가 첸은 명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시험에서 2019점밖에 못 받았으니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아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거르는 마지못해 시험을 치르기로 합니다. 놀랍게도 엄청난 힘 때문에 방이 폭발할 뻔합니다. 성거르의 구체 그녀는 놀라운 40대 15점을 기록하며 파벌 59 학교의 당징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곽과천은 그녀의 구체 크기에 압도당합니다. 이제 왕의 차례입니다. 그는 손목밴드를 착용하며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영역을 누출할까 고민합니다. 성걸은 다시 피 보충 주사기를 꺼내들고 그가 괜찮으신지 묻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재빨리 대답합니다. 처음에 그는 작은 구체를 만들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구체 때문에 말 그대로 중심을 잡기 위해 애씁니다. 미미한 양의 영역만으로도 그들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왕의 비밀 능력이 혼자서 허리케인을 만드는 것이었을 줄이야. 그는 재빨리 영역을 우주 공간으로 돌려 행성 크기의 거대한 영역 구체를 만들어냅니다. 모두들 그의 원래 구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0점을 받아 59파 학생을 능가합니다. 모두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아 0.0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성걸은 그 이유가 그가 아직 아파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왕은 표시 오류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첸과 군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웃어넘긴다. 나중에 그는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신의 점수를 175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군은 돕겠다고 동의하고 바삭한 국수를 먹으면서 해킹을 시작한다. 군은 학교 리그 시스템을 해킹하려면 로그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자신의 비밀번호 획득 방식을 사용하여 찾을 계획이다. 놀랍게도 비밀번호는 8개의 별표 기호였다. 군은 2위에 탕징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디우로 바꾸는데 재밌어한다. 하지만 구가 시스템 코딩을 조작하자 경고가 울리고 그는 왕의 점수를 바꾸기 전에 서둘러 해킹을 중단하여 실망한다. 그는 실망한 채로 왕의 점수를 바꾸기 전에 서둘러 그만둔다. 다음날 왕은 친한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에 몰두하고 있다. 배경의 TV 화면에서는 59파 학생들의 훈련 모습이 방영되고 있으며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뉴스 채널에서는 전국 고등부 검술 대회를 보도하며 56파 학교의 훈련장 모습을 보여준다. 리포터는 학생들의 실력이 프로 수준에 버금간다고 강조하며 탕징의 북두칠성 검법 시연을 부각한다. 리포터는 탕징에게 라이벌인 60파와의 승리를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질문한다. 그는 자신감 있게 팀원들이 한 달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자는 탕객의 팩션 60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 말에 왕의 친구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하고 그들은 화면에 집중하는 반면 왕은 느긋하게 튀김면을 계속 먹습니다. 두미의 점호 종입니다. 탕근 성걸의 엄청난 힘을 인정하고 검술 대회에서 그녀의 뛰어난 실력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0점을 받은 왕에 대해 질문하자 그의 답답함이 드러납니다. 그의 좌절감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왕에게 불멸해 수련에 최선을 다하라는 비꼬는 말을 남기고 갑자기 인터뷰를 끝낸다. 그날 밤 늦게 왕과 그의 친구들은 집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채팅, 그룹의 관리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고 모두 놀란다.
관리자는 그 5명이 제4상 국문유프회 전국 고등부 검술대회 참가자라고 밝힌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그들의 충직한 개의 동반자인 프로그리 2조차도 참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알고 보니 개구리 2호가 영역 테스트에서 무려 5,000점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아 단까지 뛰어넘으며 참가 자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동물이 대회에 참가한 전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가올 대회를 앞두고 모두의 마음속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채는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는 엄청난 자부심을 드러내며 그에게 라이차오라는 특별한 영검을 선물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을 8년 가까이 소지해왔다고 말합니다. 그 칼날은 강력한 반마귀 호랑이로 알려진 3급 영수입니다. 선녀가 영상통화로 대화에 참여하여 자신의 영검 오션을 보여줍니다. 관리자는 검의 푸른 색깔에 즉시 놀라며 선녀가 검령을 만들어냈다고 알립니다. 검에 빛나는 광채를 관찰하던 판 강사는 선녀를 칭찬하며 그녀 가문의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검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선녀는 자신의 가문이 오션과 같은 검을 13개나 더 만들어 놓았다고 밝히며 하나라도 부러질 경우에 대비했다는 말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관리자는 그 후 영검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정신을 강조하며 인내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처음에 검령의 형체는 혼란스러운 상태이지만 헌신적인 노력으로 응축됩니다. 검령의 초기 형태는 작은 짐승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점차 지능이 발달합니다. 뛰어난 수련자들이 소유한 일부 검령은 생각하는 능력까지 갖추기도 합니다. 관리자는 그들에게 고급 수업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자신들의 영검과 강한 유대감을 쌓도록 격려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프로그기 2가 주목받게 되고 그룹은 그를 장난스럽게 놀리며 걔가 어떻게 영검을 소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프로그기 2는 자기 몸에서 하늘의 검이라는 영검을 혀의 도움을 받아 꺼내는 영상을 보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펜보다 칼이 강하다지만 프로그기 2는 혀로도 영검을 아주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두 그의 예상치 못한 힘에 깜짝 놀랍니다. 강아지 친구의 이러한 뜻밖의 힘의 과시에 모두 어리둥절해 합니다. 모든 시선이 원객에 쏠리자 친구들은 그의 영검 소유 여부를 간절히 궁금해하며 물어본다. 원근 그저 바삭한 국수를 조용히 먹고 싶을 뿐이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친구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자신도 영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대화를 끝낸다. 아무도 그가 대회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는 대회에서 자신의 진짜 힘을 보여준다면 큰 문제가 생길까 걱정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와 사범은 대회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영검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칼에 대해 부모님께 여쭤보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지만 어머니가 할인된 항노화 크림 때문에 아버지와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TV가 켜져 있고 뉴스에서 영역 화학 공장 폭발 사고를 보도하는 것을 본다. 전문가들은 영적 인물 근처의 높은 영역 밀도에 마법 도구를 가져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나중에 속보에서 수련회 장갑 순양한 부대가 그림자 파벌의 본부를 포위하면서 그림자 파벌의 소굴이 발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한다. 그림자 파벌의 소굴이 발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토끼 얼굴 가면을 쓴 그림자 조직원이 본부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누구든 먼저 자신과 싸워야 본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중무장한 순찰대에 체포됩니다. 이어서 마법 부대가 도착하여 나머지 그림자 조직원들을 빠르게 제압합니다. 주 마스터가 차를 타고 도착하자 기자들이 곧바로 그를 둘러쌉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과거 2번이나 암살자의 계획을 막았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그림자 조직의 두목을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왕은 TV에서 시선을 돌리고 질문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검의 행방을 부모님께 여쭈었다. 그런 다음 자신의 검을 찾아 다락방에 갔고 마침내 왕이 있는 곳에서 빛나는 상자를 찾았다. 상자 안에서 흰머리의 작은 소년이 나타나 10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외쳤다. 깜짝 놀란 왕은 재빨리 상자를 닫고 부적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다음날 왕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정문 밖에 모였다.
챙과 구호는 그의 나무검을 놀리며 너무 작고 아이들만 쓸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녀는 그것이 귀엽다고 생각했고 개구리도 유일하게 왕의 검의 엄청난 위력을 깨닫습니다. 관리자주와 강사판이 도착하여 그들에게 대회가 오시구파벌에서 5일간 열릴 것이며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알립니다. 왕이 짐을 가져온 것을 본 관리자는 그에게 59파벌에 머물게 될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묻습니다. 왕은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회에 참가할 의향이 없었기에 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한 후 배가 아프다고 핑계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채는 자기 옷을 나눠 입자고 제안하지만 모두 역겨워한다. 주는 급한 일이 있어 버스를 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버스에 탄다. 주는 왕에게 행운을 빌고 왕은 짜증스럽게 창문을 닫는다. 버스 안에서 왕의 검의 정령이 나오려 하지만 왕은 그것을 억누르고 전날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그는 검의 정령에게 튀긴 국수를 주고 조용히 있기로 합의했었다. 강력한 정령의 비결이 맛있는 간식이라니 누가 알았겠는가. 버스는 59파벌의 문에 도착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탕싱의 다른 세 제자와 그들의 사범스승이다. 판과 신은 서로 노려보는데 그들이 서로를 절친이자 룸메이트였지만 이젠 라이벌이 된 사이입니다. 서로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신은 성걸에게 다가가 그녀가 60파벌의 재정 상황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암시합니다. 판은 시에게 성걸이 자신의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판은 탕 옆에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 시험 부정행위, 학교 친구 괴롭힘 동물 학대 등으로 인한 공안 처벌을 받았다고 비난합니다. 신은 마치 불도저에 치인 듯한 기분입니다. 한편 왕은 불안해하며 배 아프다는 핑계를 댈 기회를 찾으려 애씁니다. 판에게 복수하기 위해 신은 포도주를 이용해 그에게 자신의 엄청난 시험 기법을 사용한다. 영역이 그를 통과하고 그는 이것을 이용해 대회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러고는 영역 수치가 저밖에 안 되는 제자를 이런 권위 있는 대회에 데려온 판을 조롱하며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고 묻는다. 왕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가슴을 부여잡고 땅에 쓰러지는 척 연기한다. 60파벌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모여든다. 뜻밖에도 그의 검령이 나타나 부적이 깨지고 있다고 왕에게 말한다. 그것을 깨달은 그는 검령에게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냐고 묻고 그러자 검령은 그에게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부적이 버스 안에서 그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왕이 계속 부적을 안으로 밀어넣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적이 산산조각 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영적 힘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리고 시가 왕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개입도 부인하고 그가 연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이에 써는 화가 나서 시에게 왕을 보라고 소리치며 그가 저런 위독한 상태인데 어떻게 영이라고 할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시는 그저 그의 힘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영적 테스트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팩션 59이 무언가를 했다면 그들은 모두 부인할 겁니다. 선버웰은 왕을 걱정하며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척합니다. 이 시리즈 2부도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